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불만은 이 충전과 인프라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해야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 응급제 코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리콘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고 전체 응급제 시장 규모에서 이제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고요. 충방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행거리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기술 트렌드에 맞다. 올해 트렌드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여지없이 우리는 또 2차전지 점검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가 뭐 엔캠을 대표로 해서 전액이 한번 시세를 빡뽑았고 그죠?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좀 오르다가 네. 요즘에는 전고체 쪽으로 또 분위기가 네네. 갔습니다. 네. 뭔가 좀 바닥은 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막 2차전지가 막 상승 기운은 또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수익률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좀 개별주 모멘텀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뭐 전체적으로 업황이 돌아서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렵고 수익률 현황에도 극명하게 갈리는 게 최근에는 엔캠이 뭐 300% 정도 수익률 나타냈다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0%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반면에 이제 전반적으로 엔캠을 제외한 다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인 종목들이 간혹 보입니다. 뭐 양극재단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가 플러스 수익률을 네. 기록을 했고 두 자릿수. 그다음에 파우치 필름 포장재 쪽 만드는 울초나하게 개별 모멘텀으로 42%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장비단에서는 뭐 CIS나 유일에너테크 같은 회사들 그리고 부품단에서는 상신 EDP 그리고 뭐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 원통형이라든지 개별 그 전극 건식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 측면이 있고요. 소재 부품단에 뭐 TC 스틸이라든지 나노신 소재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뭐 8% 정도 오르면서 그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철저하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고점 대비 평균 여전히 52%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뭐 60% 넘게 빠진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낮아졌는데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데 큰 세 가지 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가장 첫 번째가 역시나 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는 공통적으로 밝힌 거는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의 변화의 트렌드, 기술 변화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생산 원가 절감, 공정 그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랑 키워드가 맞는 종목. 세 번째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충전입니다. 충전. 작년이 주행거리가 최대 하도였다면 올해 충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조한 게 충전을 강조했고요. SK온도 충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은 저는 그래도 2차전지 내에서는 업황이 조금 부진한 모습 침체기를 거치더라도 지수 대비 훨씬 초과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양적인 캐파가 한번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 원가 절감, 충전 시스템 혹은 인프라 네,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네. 잡고 가자고 하셨고요. 네. 그 셀은 뭐 삼성 SDI가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셀도 약하고 양극재도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고 네. 여타 소재주들 그죠? 네, 이제 네. 소재주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슈를 따라서 가는 흐름들인데요. 그러면 밸류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1분기 이제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3월 지나고 나면 1분기가 지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보다 어떻게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말씀 네.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최악의 바닥을 지나서 조금은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철저하게 개별 종목단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부분 관련돼서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는 23년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일단 추정치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처음으로 매출에서 대략 두 자릿수 대 감소를 예상,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두 자릿수 대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5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15에서 20% 정도까지 매출 성장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0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70%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이익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한 20% 이익 감익을 예상하고 LNF는 100% 넘는 이익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단에서도 많이 좀 깨지는 걸로 보이고 다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견조하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익의 성장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기대하는 거는 양극재 단에서는 뭐 25년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모두 LNF까지 모두 지금 100%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조금 긴 호흡을 보시는 게 항상 뭐 2차전지 25년, 26년 밸류를 땡겨오듯이 좀 긴 호흡을 보는 게 맞는데 긴 호흡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 실적에 대한 버틸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철저하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좋아 보이는데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다르게 보셔야 될 거는 포스코 퓨처엠은 1,300억에서 2,400억 가는 그림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300억대에서 790억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단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 트렌드에 맞는 변화들에 맞는 딱 종목이 지금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나노신소재는 일단 올해 24년, 25년 모두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연간 매출 목표가 10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도 올해 144% 내년에 93% 평균 내면 120%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한 45%에서 50%, 내년에 60%에서 70%, 평균 내면 60%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이익단에서는 24년도, 25년도, 24년도에 260%, 25년도 150%인데 260%가 엄청 크게 보이려면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기저효과가 나오기 전 이익이 중요한데요. 기저효과가 나오기 전 이익이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120억이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올해 200억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비단에서는 24년도 올해 영업이익 계속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거는 D&T하고 하나기술 그다음에 CIS 요 정도 장비단에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역성장 없이 계속 매출 성장 나오는 장비단에는 여전히 P&T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쪽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익의 질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상당히 다 지금 그 소재나 장비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소재단에서는 지금 WCP가 분리막 업체인데 SK 아이테크놀로지랑 다르게 상당히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90배가 넘는 상당히 고밸류를 받는 측면으로 보는데 네, WCP 같은 경우는 40배 미만 38배고요. 내년에 2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양극재 단에서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을 때 이익의 질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의 질 차이가 안 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되는 거 보시면 요 표 띄워주실 건데 643억이고요. 그 다음에 WCP가 520억입니다. 네, 한 10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WCP의 커스터머는 삼성 SDI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고요. 고객사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SK온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삼성 SDI를 고객사로 가진 WCP가 실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차전지 최근에 아까 포인트를 몇 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뭐 업황이나 동향 가운데 체크 포인트 좀 몇 개 특이한 것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 가장 중요한 게 판매량이죠. 이제 그 에너지 시장 조사기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그래도 올해 21% 정도 성장한 1,700만 대 예상하고 이 중에 하이브리드 빼고 순수 전기차가 70% 예상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도 높은 데서 21% 정도 아주 낮게 봤지만 그래도 20% 넘게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완성차 업체들의 현황인데요. 푸조가 24년 말까지 100% 전동화 라인업 해가지고 승용차 9종, 경차랑 상용차까지 해서 12개 종의 신차 라인업을 얘기를 밝혔고요. 혼다는 2030년까지 30개인데 당장 24년도와 25년도에 한 10개 차종의 신차를 밝혔습니다. 전기차, 순수 전기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켄터키 공장 증설하는 거 외에 노스캐롤라이나에 18조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 그 배터리 못 갔다 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혹시 그 인터 배터리 소식 좀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뉴스는 뭐 네, 많이 나왔잖아요. SDI도 거기서 나온 역대 거고. 최대 네. 수준이었고요.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 역시 그거였습니다. LG엔솔하고 지금 그 SK온 같은 경우는 충전 부분을 상당히 고속 충전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삼성 SDI는 말씀 주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빨리 27년에 상용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이 고전한 미드니켈, 하이니켈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같은 환경에서 더 고성능을 구현하고 기존 3원계보다 훨씬 가격적으로 20%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LFP의 대항마로 고전한 미드니켈을 가장 빠르게 아마 25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상용화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 어제 기사입니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구체 증설만 6,900억, 양극재 3,200억,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1,600억 해서 상반기에만 대략 1조 2천억 정도로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EM의 NCA 캠8 공장이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만 에코프로비엔 포항 공장만 양극재 27만 톤, 전구체 11만 톤, 수산화 리튬 2만 6천 톤으로 2021년부터 총 투자에 5조 5천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고요. 리튬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네. 리튬 관련된 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예. CATL이 갖고 있는 리튬 강산에 대략 일부가 생산 중단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춘시의 환경 문제 때문에 그 밑단에 막 15등 이하의 업체들의 생산이 상당 부분 중단됐고요.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뭐. 일부 구조조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주도 일부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리튬 업체들이 중단이 나오니까 호주 업체들의 주가가 막 16%씩 급등이 나왔는데 호주도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SQM과 앨범R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SQ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이 더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더 떨어지기는 힘들 거란 밝힌 부분이 있고 그 SQM CEO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QOQ로 분기별로 20% 정도 리튬의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앨범R CEO도 2025년까지는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여전히 밝혔고요.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배터리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김윤태 대표님이 리튬 가격 지금이 바닥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다. 다만 그렇게 작년처럼 23년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 바닥 기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수출량은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격은 좀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NCA 쪽에서는 포항하고 청주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확실히 12월에 바닥 찍고 1월, 2월 연속적으로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피커 인사이트 앤 컨설팅 따르면 22년도 재작년에 27조인데 2030년에 대략 50조까지 2배 성장하면 3년 동안 2배 성장해야 되니까 양극재도
전체 양극재 시장 규모는 그래도 연평균 30%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최근 움직임 트렌드 체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2차전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 섹터 안에서의 네. 약간 순환의 형색을 분명히 띄는 것 같습니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요? 네. 기술의 변화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추자고 했는데 소비자의 지금 전기차의 가장 불만은 이 충전과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충전은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야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 코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리콘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고 이제 전체 시장 규모에서 전체 음극재 시장 규모에서 이제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연평균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3조 정도가 될 거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6조, 2035년 기준으로는 10조 정도니까 이제 음극재 시장이 1% 정도고요. 음극재 관련돼서 적용 모델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주전자재료 사업본부장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일단 출하량 자체가 대주전자재료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고요.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포르쉐에 적용됐던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후속 모델에 뭐 적용되는 거는 상당히 고가 차종이었는데 이제 범용성 그 SK온에 납품한 그걸 봤을 때는 아마 그 밑단에 있는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쪽으로 범용이 확대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최고가 차종에서 이제 범용 차종으로 확대되면 Q가 양적 성장하는 게 지금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상당히 물량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존의 배치식 타입에서 연속식 타입으로 바꾸면서 전력 소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상당히 고정비를 줄이면서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생산성만으로 최소 원가를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동화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3년 안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50%까지 코스트 다운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S&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에 지금의 실리콘 음극재 60불 수준이 30불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프리미엄 붙는 수준입니다. 흑연보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훨씬 2030년에 S&E 리서치는 $30 온다고 기대했는데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3년이니까 27년 3년 더 당겨서 $30까지 다운을 기대하면 흑연보다 용량이 게임이 안 됩니다. 4배 이상 용량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르쉐 신형 타이칸에 작년에 3%짜리를 섞었다면 지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8%까지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충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되는 게 1세대 때,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1세대 때 37분이었다면 지금 16분대입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상당히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앞으로 10년간 40% 성장한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에 또 그 북미에서 전기차 한파돼가지고 방전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리콘 조금만 섞으면 실리콘 섞으면 충방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 섞는 만큼 음극재를 그 조금 넣으면 그 음극재 조금 넣은 만큼 양극재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행거리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앞으로 기술 트렌드에 맞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가장 현재로서는 현재 딱 올해 트렌드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충전 대주전자 재료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기업 있네요. 네. 이 실리콘 음극재가 가면 같이 1+1으로 가는 기업이 CNT 도전제입니다. 배터리형 CNT 도전제도요. 2030년까지 3조니까요. 이게 연평균 당연히 35%가 넘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하면 나노신소재만 생각하는데 나노신소재만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기존의 LG화학이 먼저 선두주자고요. 금호석유화학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연 120톤에서 360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노신소재 캐파랑 게임이 안 됩니다. 나노신소재는 지금 얼마까지 캐파를 늘리냐면요. 지금 2025년까지 연 5만 5천 톤이니까 엄청나게 늘리는 거고요. 지금 1월 달에 CNT 도전제 세종 신공장이 2월 달에 양산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폴란드 공장이 2분기에 계속 양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폴란드 외에 일본 공장까지.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3개의 해외 글로벌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NT 도전제는 실리콘 음극재가 고온에서 부피 팽창하는 거를 잡아주는 효과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CNT 도전제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독점하는 거 중에 독점 못하는 부분이 지금 이 나노신 소재가 지금 CNT 도전제를 독점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LG 엔솔 쪽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에 반영돼서 아마 매출단으로는 지금 100% 성장한다고 하는 게 다른 소재들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소재의 비중이 확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CNT 도전제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좀 워낙 많이 올라서 그죠? 네. 휘청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 유효합니까? 네, 반도체도 철저하게 좀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그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주가는 저희가 항상 껄무새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것처럼 가지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빠지는 게 멈출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계속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차별화돼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려면 전반적인 업황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돈다. 반도체도. 그래도 네네. 뭐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반도체 업황 가운데 체크할 포인트는요. 네네. 네. 최근에 그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하고 네. 서버 쪽 관련돼서 가동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60% 미만까지 빠졌거든요. 제일 많이 심한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게 낸드인데요. 낸드도 지금 올해 70%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고 하반기에는 최고 잘 나오면 뭐 75%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디램은 상당 부분 회복돼서 지금 80에서 8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 쪽인데요. 그래서 일반 쪽으로 좀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STI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전 공정의 그 중화학 화학 약품 처리 장치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가장 인프라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들까지 훈풍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고 재고 현황 살펴보니까 재고 현황이 서버 같은 경우는 5에서 6주 그다음에 원래 최고 많이 길었을 때는 10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휴대폰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휴대폰도 한 5주에서 6주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낸드는 아직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팟 가격, 고정 가격 지금 모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QOQ로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서버 투자 관련돼서 계속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좀 기대감을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많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물론 HBM 관련돼서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물량은 다 팔고 지금 내년 거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지금 인텔 파운드리가 대만 TSMC가 다 못 쳐내는 물량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지금 물론 TSMC는 엔비디아만 고객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빅테크랑 사실은 애플이라는 강력한 고객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거 물량 받느라고 다른 데는 지금 줄 서서 대기해서 굉장히 지금 짜증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에 TSMC가 다 독점해서 모든 물량을 다 쳐낼 수 없기 때문에 빅테크 물량 관련돼서 일부 인텔 파운드리랑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의 지금 3나노 공정이랑 4나노 공정 수율 문제가 있었는데 수율이 많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AI 칩 성능 관련돼서 엔비디아 칩 선호도가 더 올라간다는 측면인데 그거는 의견이 상당 부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HBM 수요 전망이 계속
상향 중일 수밖에 없는 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거라 그런 그런 전망이 있고요. 서버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LPDDR5, DDR5는 아까 말씀드린 HBM3 같은 고용량에 들어가는 D램 모듈 가격이 일반 D램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비트당 요거 BNK 증권 자료 참고한 건데요. 계속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3배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압도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D램하고 낸드까지 그럼 전체 평균 가격은 QOQ로 20% 이상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D램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3분기까지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좀 상당히 차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수준은 4분기까지라고 보고요. AI 서버 투자 붐 때문에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삼각 그 공급망 동맹이 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저는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HBM이 가장 또 화두이긴 한데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네. 주목받을 수 있을 걸로 네. 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얼마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기맞추기를 할 걸로 뵀는데 계속 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네. 하이닉스는 계속 날아가고 그죠. 네네. 근데 삼성전자를 보는 분들도 많고, 단연 어쨌든 간에 화두는 HBM인데요. 근데 HBM 관련주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제 밸류 부담들을 갖잖아요. 네네. 밸류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놀라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이닉스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실적 성장을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매출의 포인트를 맞추냐, 이익의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보시면 작년에 워낙 실적 안 좋았던 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7배입니다. 20배 미만이고요. 일단 이익이 400% 정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32조까지 이익이 올라오고요. 다만 매출은 16% 올라가는 거 16% 올라가는 수준이고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그렇게까지 개선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24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보시면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7배 정도 수준이고 매출이 78% 올라오는데 이익은 11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포지션을 맞추면 당연히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고 이익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뭐 내년 기준으로는 10배까지 떨어지지만 올해 지금 주가 오른 거 반영하면 지금 이거 16배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 18배에서 19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 있는 저는 소부장이 훨씬 더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기준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신고가 영역을 찍게 되는데 33배 정도 수준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7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익의 질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올해 1,000억 정도 이익 예상하고요. 한미반도체에서 1,48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 정도, 대략 약 500억 차인데 PER 밸류는 72배고 33배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비싸거나 이수페타시스가 싼 건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밸류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HPSP인데요. HPSP는 46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6배고요. 이익은 HPSP도 대략 올해 1,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당히 퀄리타스 반도체, 뭐 다양한 에이징랜드 이런 디자인하우스나 뭐 설계 IP 같은 회사들 중에 그나마 실적 찍히는 게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도 보면 주가 때문에 지금 올해 PER 100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회사라서 너무 그 HBM 관련돼서 물론 엔비디아는 올해 실적이 그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니까 그 주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는데 그럼 그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국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따라가려면 그 정도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주들은 밸류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소부장단에서는 지금은 어떤 기업들을 좀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단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 가온 칩스 중에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HPSP를 보자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혀 있고요.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하면 이제 통신 네트워크인데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전부 다 1등부터 상위 5등까지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시스코나 브로드컴,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 그다음 주니퍼 이런 다 미국의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에 납품을 하고요. 통신 장비는 굉장히 고마진입니다. 이 MLB 기판 자체가 위로 많이 쌓을수록 마진을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통신 장비가 훨씬 더 고층으로 쌓아서 기판을 납품하고요.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브로드컴이 처음으로 이제 신제품 라우터랑 스위치 아주 고단가의 신제품을 냈는데 그 라우터나 스위치의 그 고단가 신제품을 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단가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신제품 냈으니까 아마 경쟁사인 시스코나 아리스타 네트워크나 뭐 주니퍼도 당연히 고단가의 신제품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럼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AI 가속기 쪽은 엔비디아만 고객사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다 지금 신규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엔비디아 거는 지금 신제품 나오면 HBM 100에서 200으로 가면 엔비디아 H200으로 가는 거에 들어가는 기판 역시도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갈 전망에서 PQ가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통신 장비 네트워크 쪽이랑 기존의 AI 가속기란 신성장 동력이 상당히 고르게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사가 주춤하다는 겁니다. 대만의 WS랑 GC랑 경쟁사가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 부분 그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대만 점유율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걸 이수페타시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1등 업체랑하고의 격차는 워낙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의 TTM인데요. TTM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늘리거나 뭔가 고객사한테 막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뭐 ASML처럼 TTM은 굉장히 슈퍼 의지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가격도 잘 맞춰주고 납기도 잘 맞춰주고 캐파도 늘리고 있고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1, 2, 3 공장 다 합친 정도 수준의 50% 캐파를 담당하는 신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게 올해 7월 달에 본격 양산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드라마틱하게 그 매출이 하반기 공장 증설로만 대략 1,5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를 좋게 보셨고요. 또 네. 한 기업 더 네.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 한 개 더 준비한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밸류에이션에 부담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건 뭐냐. 저는 역시나 이 후공정 쪽에 계속 최첨단 패키징 강조를 하고 후공정에서 수율에 극명한 차이가 나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뭐 국내 압도적인 원탑은 두산 테스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FA 반도체, LB세미콘 다 같이 보셔야겠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이 8.4% 갖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주가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35% 정도 주가 빠져서 상당히 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보고 있고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절대 추천으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박정원 회장이 5년간 1조 넘게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금 투자 진행 중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최근에 아주 신선한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압도적인 1등. 이미지 센서는 사람의 눈 같은 역할이 디지털 기기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센서 압도적인 1등이 소니인데요. 소니가 이미지 센서 후공정을 한국 이전에 타진 중입니다. 그거는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를 굉장히 견제하는 거로 보이고요. 구체적 협력 대상 가장 영순위가 두산 테스나랑 LB세미콘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아주 유력하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상당히 매출 포지션이 큰데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가 공정 개선한다고 일시적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 입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일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시스템 온칩 SoC 테스트 장기 계약에 대응해서 지금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SoC를 두산 테스나 끼고 독점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장비 30대 이상의 테러다인 SoC 테스트 장비를 30억 이상을 지금 구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테슬라하고 굉장히 롱런 장기 계약에 대한 대응을 지금 이미 두산 테스나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 엔지온을 인수했습니다. 엔지온은 뭐 하는 회사냐? 웨이퍼 테스트 후에 그 뒷단에 더 후공정, 백그라인딩, 소잉, 리콘 공정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서 엔지온이 인수하면서 이제 두산 테스나가 이제 후공정 쪽에 완전히 턴키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급격하게 가동률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AP 쪽, 모바일 쪽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모바일 AP 수요도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지금 신규 나온 거 지금 완판돼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쪽에서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가 공정 개선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됐던 거 그것도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위주의 지금 이 회사도 꾸준히 설비 투자 1,50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레벨은 계속 레벨 2, 레벨 3로 진화되기 때문에 이 CIS 이미 센서 물량은 낙수 효과 때문에 당연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상승세 나오는 게 방산주입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방산주는 더 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방산주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트러블 메이커고 그죠? 네,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수요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네. 방산주 최근 주가는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주가나 이런 흐름부터 좀 체크할게요. 네.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네. 플러스가 전환이 됐는데 방산주 평균값이 뭐 30% 정도 수익률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상위 5개 종목만 추렸고요. 하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연초 대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4% 올랐고요. LIG 넥슨도 43%, 현대로템 19%. 그리고 다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점 대비 5% 정도밖에 안 빠진 수준이고요. LIG 넥슨도 2% 정도 빠진 수준. 뭐 가장 부진한 최근 1월 달 대비해서 가장 부진한 하나 시스템도 고점 대비로는 14% 빠져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선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PER 18배, 현대로템이 16배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한국항공우주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수준입니다. 26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평균 내보면 20 초반 언저리입니다. 평균 PER이. 근데 내년에 15배 정도 수준까지 PER이 떨어지고요. 그만큼 실적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생겼지만 내년 실적에 만약 포워드 PER로 보면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방산주가 올라왔던 것은 어쨌든 간에 수은법 개정이 하나의 모멘텀이 됐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었다가 해결이 됐고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된 걸 거고요. 이후에 그러면 방산 산업에 대해서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주시는데 네. 수은법 이제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게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 방산 부분이 전체 수주 잔고에서 20% 언더였다면 개별 기업 단으로 수주 잔고의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수출 사업 관련돼서 지금 LIG 넥슨을 예를 들면 작년에 60% 미만 50% 초반이었다면 70%대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같은 경우는 7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출의 그 포지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까지 10년치의 그 소위 말하는 매출 물량 일감을 얻었다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8.5년치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7.3년치.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6년 이상의 수주가 이미 지금 다 받아져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기대하는 거는 LIG 넥슨이 지금 2월 달에 4조 2,500억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우디가 끝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한 중동발에 대한 중동발 쪽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쪽에서 수요가 LIG 넥스원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지금 상당 부분 그 수혜를 장기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호주 그 레드백 받은 게 이 독일 그 라인메탈 압도적인 기술 세계 탑인데 그거를 제쳤다는 거는 기술적인 레퍼런스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받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그 수출은행 신용 공여 한도 제한 때문에 이 폴란드 잔여 물량 관련돼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 각각 다 20조가 넘습니다. 20조 넘는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 이집트, 루마니아, 그러니까 유럽도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나 에스토니아로 유럽 국가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부터 국토 방위 면적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수출 사이즈가 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향 수출도 뭐 LIG 넥슨 같은 경우 뭐 지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가 올해 빠르면 3분기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도 지금 킬체인 구축 관련돼서 지금 탐색 개발부터 체계 개발, 양산까지 지금 선순환 고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미국 쪽에 말씀드렸고 국내에 관련된 부분도 올해 상당 부분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플러스 신규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란 아주 강력한 지금 이 김포 노선하고 뭐 여의도 노선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하늘 위에 이제 위에 항공 택시로 떠다닌다고 하고요. 또 위성에 대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소형 SAR 위성 자체 발사 성공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올해 4월달, 11월달에 이제 2번 띄운다고 하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부분이 방산 쪽에 방산 관련된 군용 로봇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그 로봇에 관련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뭐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긴 합니다만 품목들이 다르니까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둘이 놓고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방산은 그렇게 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 경쟁을 하는 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어디는 이 장갑차를 만들고 어디는 탱크를 네. 만들고 그죠? 어디는 미사일을 만들고 이렇게 좀 이 자기 분업화가 좀 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별로 결국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많이 오른 부분은 어떻게 밸류로 보면 이제 미래 가치를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닌 것인지 네. 네. 기업별로 좀 얘기하면서 관심 종목도 그 중에서 지금 접근이 가능한 쪽도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개별 기업다 모멘텀이 큰데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이 세 가지 하나그룹의 계열사 측면으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올해 작년에 23년에 34% 증가했고요. 내후년에도 평균은 20%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4% 증가한다는 거고요. 평균값을 계산하면 역성장 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은 올해 매출단에서는 역시나 LIG 넥스원이 매출단에서는 가장 좀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작년 그리고 내년이 다 골고루 수혜가 간다는 겁니다. 25년도는 오히려 현대 로템이 매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영업이익도 현대 로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이 골고루 매출과 이익이 실적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평균값이 매출은 대략 한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평균 성장률이 대략 30%, 5개 기업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좋아진다,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안정성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8.5년,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7.1년, LIG 넥슨 같은 경우가 뭐 6.5년, 6.7년, 평균 7년 정도에 이미 그 수주를 확보해서 매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는 거고요.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많이 좀 많이 말씀드린 측면이 있어서 네. 저는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굉장히 특이하고 소위 말한 핫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수주 잔고가 23년도에 6조 8천억이에요. 이게 얼만큼 늘어난 거냐면 거의 70% 가까이 수주가 늘어난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8조, 올해는 한 8조 정도 수주를 예상하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 수주 실적 찍었는데 올해 또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매출은 압도적으로 방산이 75%고요. ICT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ICT 사업부가 25% 매출 차지하는데 하나 시스템은 삼성한테는 삼성 SDS란 그 SI 업체가 있고요. LG는 LG CNS가 있고요. 롯데는 롯데 정보통신이 있고요. 그렇죠. 예. 시스템 통합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방산과 우주항공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고요. 하나 시스템은 수주 잔고도 증가하지만 신규 수주도 올해 같은 경우 3조 2,750억.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요. 드디어 작년에 4분기 때 적자였다 흑자 전환했는데 컨센을 하회했어요. 근데 이유가 이 베트남 일회성 손실 반영된 회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4년도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300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시스템 관련돼서는 방산 부분 가장 기대하는 거는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24년, 25년까지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게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레이더가 사우디 쪽으로 수출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인데요. 초소형 아까 SAR 위성 자체 발상 성공한 부분이 지금 그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추가 발사 그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위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24년 하반기에 이 모멘텀이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방산, 도심항공 모빌리티, 인공위성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매출과 이익이 25%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 관련돼서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A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이게 원래는 기존의 기계식은 안테나 한 개만 작동하는 건데 1,000개 이상의 소형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 탐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규 개발 모멘텀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로 유명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이것도 신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인터넷 상업화 모멘텀도 갖고 있고 오버웨어가 가진 그 소위 말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초도 비행 성공했기 때문에 다양한 아주 핫한 트렌드의 산업을 다 갖고 있으면서 방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슨 갈 때 주가는 하나도 지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방산주는 성장 산업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방산주의 관심주는 한국항공우주주주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네. 항공우주만 빼고 다 괜찮다 그죠? 다 괜찮습니다. 주가도 그냥 올랐고 네네. 그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 시스템만 철저하게 소외돼서 네, 하나 그러니까. 시스템도 한번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산도 있고 그죠? 네. 다른 UAM도 있고 네, 네. 시스템 이런 쪽도 있는 네. 하나 시스템을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죠?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판단하실 때 네. 방산이랑 공통 모멘텀은 다 있으니까 LIG 넥슨이 가지고 있는 로봇이 더 매력적인 신성장 동력일까?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항공이란 모멘텀이 가장 매력적일까? 아니면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과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가장 매력적일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좋은 거기에 말씀이네요. 가중치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그렇죠. 비중을 주는 그렇죠. 이슈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도심항공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네. 우주항공에 더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로봇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 당장 매출에 반영되는 회사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의 로봇은 아직 매출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하나 시스템의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위성 관련돼서는 위성은 일부 매출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국방 외 항공은 매출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가 찍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빠르고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이야기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